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팍소스는 어제 실버게이트에 익스포저가 없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을지 팍소스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공지와 뉴스 기사를 그냥 그대로 믿어도 될지 재밌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죠. 실버게이트 파산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탓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금리 인상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립토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크립토 쪽에서는 이 기사를 보면 그저 감사한 기사기도 하죠. 외부에서 금리 인상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더라도 적어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첫 번째, 테라의 고이자 상품 그리고 GBTC의 고공행진을 커버하기 위한 고레버리지의 남용이 일단 문제였습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해서 GBTC의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FTX와 알라메다의 자사코인 풍차 돌리기에 대한 빅플레이어 바이낸스의 제동으로 인한 파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크립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했을 뿐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실버게이트의 파산을 금리 인상 탓으로 돌려주면 고맙긴 하지만 크립토 시장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부끄러울 듯 합니다. 그런 와중에 팍소스는 실버게이트 관련 익스포저가 없다라는 트위터가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기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 합니다. 익스포저는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2월 초까지만 해도 팍소스 홈페이지에 있었던 이 스테이블 코인 통합 약관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팍소스의 웹사이트에서 이 페이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팍소스는 스테이블 코인별 약관 일부를 수정을 했는데 그 약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팍소스는 약관의 단어 하나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끼고 목숨까지 걸고 보다 보니 약관에 있던 오타들까지도 이번에 싹 고쳤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도 모두 수정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수정 사항은 뒤에 있습니다. 몇 년을 고치지 않고 그냥 뒀던 걸 이제서야 고친 거죠. 수정 내용을 컴페어 툴로 직접 돌려보면 몇 가지 변경된 내용들이 딱 튀어나옵니다. 2023년 2월 21일부터 더 이상 팍소스에서 BUSD를 구매하거나 계정에서 BUSD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024년 2월 1일까지 미국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의 약관에 따라 팍소스에서 BU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팍소스 뉴욕에서 모든 활동을 총괄했으나 이번 약관 수정에 갑자기 팍소스 글로벌과 뉴욕을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프라이빗 컴퍼니를 만들어서 지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만약 팍소스가 망하더라도 미국 시민과 미국의 여집합을 분리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FTX가 FTX 인터내셔널과 FTX US를 분리를 해서 지금 파산 절차가 다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팍소스가 뉴욕에서 모든 활동을 총괄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 발행 중단도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중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모든 게 중지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바로 팍소스 US와 팍소스 글로벌의 돈 관리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팍소스 글로벌 고객이 예치한 법정 화폐는 USD 스테이블 코인 취득 시 자동으로 적용돼 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USD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 고객의 계정에 적립된다. 법정 통화 예금이 USD 스테이블 동전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이는 2019년 지불서비스법에 정의된 보호기간과 함께 하나 이상의 옴니버스 은행 계좌에 미국 달러 또는 기타 통화로 보관되거나 해당 법에 따른 조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옴니버스 계좌라는 점입니다. 옴니버스 계좌는 관리가 편하고 좋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계좌로 들어와서 팍소스 글로벌에 들어와 있는 자금의 관리, 거래 내역, 자금 상황에 대한 추적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옴니버스 계좌는 쉽게 말씀드리면 통합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이나 고객별 계좌 분리 없이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급하게 싱가포르로 팍소스 글로벌을 이동하는 건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런 옴니버스 계좌는 금융위기 때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리먼 브라더스의 옴니버스 계좌에서 개인별 계좌와 집계하는 총 계좌의 잔량의 갭이 발생을 했었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도 전에 리먼은 그냥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SEC 캐피털 어드바이저 얘네들도 2013년 옴니버스에 대한 부정거래가 발견되고 수사가 진행되자 벌금을 내고 사업 철수와 동시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팍소스 계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걸 유예해 줄 수 있고 잠시나마 무마해줘서 정상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든 문제가 있을 거야, 파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라는 이런 기레기 같은 마인드로 뒤져본 게 아니라 일단 통합 스테이블 코인 약관이 사라졌고 미국과 글로벌을 분리해서 글로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돈을 옴니버스 계좌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절대 고객사들을 위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팍소스는 글로벌과 기존 팍소스가 분리돼서 운영을 할 텐데 실버게이트와 연관이 없는 건 뉴욕의 팍소스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장난질을 할 여부가 너무나 다분하죠. 실버게이트 은행에 대한 팍소스의 진술. 팍소스는 사실상 실버게이트에 대한 노출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SEN 연결을 중단하고 실버게이트 계정으로 연결했으며 나가는 인출을 계속 처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SEN은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기업과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게이트의 실시간 결제 플랫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되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사 보셨죠? 그 이유는 USDT, USDC, BUSD는 스테이블 코인의 증거금의 일부로 수십조 원씩의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클 역시 실버게이트 상황에 노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USDC 리저브로 실버게이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이미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았고 남은 돈도 싹 다 빼서 자사 뱅킹 파트너에게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다행이고 대처를 잘했죠. 그리고 서클은 실버게이트 이놈들이 작년 말부터 좀 맛이 가는 것 같길래 슬슬 연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팍소스는 서클과 다르게 공지를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놨죠. 사실상 노출이 없으며 SEN 연결도 중단하고 인출 처리도 지속했다라는 건 분명히 서클과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고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생각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건 거의 그냥 노래 가사 같은 느낌이죠. 국채랑 달러 담보 모두 빼왔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파트너십 끊고 돈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리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느낌입니다. 참고로 은행이 보유한 트레저리 빌은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를 말합니다. 국채는 파산 절차에 따라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예금액은 FDIC에서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만 트레저리 빌은 보험금 지급 예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파산 관리인이나 정리기관에 이걸 별도로 판매하거나 다른 은행에 매각하면서 손실을 메꿉니다.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BUSD의 증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 빼왔다, 채권을 정리를 잘했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미국과 글로벌을 분리 작업이나 하고 있는 팍소스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네 맘대로 막 짓거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블룸버그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은 오르는 주식에 회사 돈을 불태웠다가 회사를 날려먹고 감옥에 가기 생긴 상황에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바짓가랑이를 잡는 장면이죠. 실버게이트 파산이 금리 인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억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세상은 꼭 더 논리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은 떼쓰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세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와 팍소스, 은행 파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쉽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펑자오의 트위터 하나가 나비 효과가 돼서 FTX와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무너지고 결국 창펑자오 본인을 흔드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코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해서 실버게이트나 팍소스, BUSD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